초등 필수 단어 1-2강 시간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61번 단어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감시입니다. 볼감, 볼시, 같은 뜻의 한자를 두 개 결합한 단어인데요. 보다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해서 경계하여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62번 단어 감옥입니다. 볼감, 옥. 여기서 옥이라는 한자는 감옥을 의미하는 한자인데 지옥이라는 단어에도 들어가는 한자예요. 감옥의 의미는 죄인을 가두어 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63번 단어 감전입니다. 느낄 감, 전기전, 전기를 느끼다, 즉 전류가 몸에 전해지는 현상을 의미하겠죠. 64번 단어 감정입니다. 느낄 감, 뜻, 정,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느껴서 일어나는 마음의, 그러니까 심리적인 작용을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65번 감탄입니다. 느낄 감, 칭찬할 탄. 여기서 칭찬할 탄이라는 한자는 탄복하다, 탄식하다, 그리고 한탄하다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탄복하다 라는 뜻에 가까울 것 같아요. 감복하고 기뻐하여 소리치다, 즉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서 어떤 일에 탄복할 때 감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66번 단어 갑판입니다. 껍질갑, 널판, 큰 배 위에 나무나 철판으로 깔아놓은 평평한 바닥을 갑판이라고 합니다. 다음 67번 단어 강의 또는 외다 강, 그리고 집당. 강이라는 한자는 외우다 또는 배우다 또는 강의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 한자예요. 강당이라는 단어에서는 강의하다 라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리고 집당이라는 한자는 건물이나 큰 방을 의미하는 한자인데 식당, 성당, 서당 할 때 들어가는 그 당이에요. 그러면 이 강당이라는 단어는 강연이나 행사를 하는 큰 건물 또는 큰 방을 의미하는 단어겠죠. 자, 68번 읽어봅시다. 그렇지, 강도예요. 강할 강 또는 억지로 강, 그리고 도둑도를 합친 한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동음 이의어로 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강도라는 단어도 있네요. 다음 단어 69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지, 강력, 강할 강, 힘력, 강한 힘이라는 뜻이죠. 힘이 센 사람에게 강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별표 참고에 보면 강이라는 모양은 두 번째 모양 강의 속자이다. 이 말은요, 두 개의 모양이 약간 달라 보이지만 통용해서 번갈아 쓰일 수 있는 글자라는 말이에요. 70번 강목입니다. 강이 강, 조목 목. 아까 앞에서 강이 강은요, 외우다, 배우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강독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강독하고 있는 경전의 이름이 바로 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목 목자는 원래 눈이라는 뜻을 대표적으로 가지는데 그 뜻 외에도 목록, 조목, 항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입니다. 71번 강변이라는 단어예요. 강강, 가변. 이 가변이라는 한자는 주변이라는 의미인데 해변, 수변 할 때 들어가는 그 한자예요. 그러니까 강변은 강의 주변, 강가라는 말이 되겠죠. 72번 강수입니다. 내일 강, 물수.
지상에 내린 물의 종류, 그러니까 비나 눈과 우박을 통틀어서 그런 종류들이 내렸을 때 강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73번 강수량은 내릴 강, 물수, 헤아리다, 량. 그렇게 비나 눈과 우박이 땅에 내린 총량을 강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74번 강열. 강할 강, 매울 열. 강하고 맹렬한 아주 세찬 기운을 강열이라고 말합니다. 75번 강요. 강할 강, 구하다 요. 여기서 구할 요라는 한자는요,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강할 강은 억지로라는 뜻이 있다고 앞에 68번 강도라는 단어에서 봤어요. 그러면 강요라는 단어도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시키거나 무리하게 요구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76번 강우. 내릴 강, 비우. 아까 강수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비와 눈과 우박 등 물의 종류가 통틀어서 내릴 때 강수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비가 내린 것만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강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린 양을 의미하는 단어는 바로 77번 강우량이 되겠죠. 자, 78번 강의라는 단어입니다. 강의하다, 외다, 배우다, 강. 그리고 뜻 또는 옳다는 뜻을 가지는 의입니다. 여기서는 뜻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글이나 학술의 뜻을 설명해서 가르치는 일을 강의라고 말하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도 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79번 강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강할 강, 즐길 인, 아주 굳세고 질겨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힘, 그것을 강인이라고 합니다. 80번 강점. 80번 강점. 강할 강 또는 억지로 강, 그리고 차지하다 점.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점령했다는 말인데 일제강점기라는 단어에서도 이 강점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81번 강제라는 단어예요. 강할 강, 억제하다 제. 힘으로 억지로 제압해서 남에게 무리하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다라고 말합니다. 82번 강조. 강할 강, 고를 조. 다른 부분들과는 대비되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아주 힘주어서 주장할 때 강조하다라고 말합니다. 83번 강화. 강할 강, 될 화. 강하게 되다.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때 강화라는 표현을 쓰죠. 84번 개경. 열다 개, 서울 경. 개성이라는 도시의 고려시대 이름인데 이 개경은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도시로 지금은 북한의 황해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85번 개교. 열다 개, 학교 교. 학교를 열다. 그러니까 학교를 새로 짓고 문을 열어서 수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도 개교 기념일이 있듯이 학교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를 이 개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86번 개념입니다. 대개개, 생각념. 어떤 사물에 대한 대체적이고 보편적인,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생각과 관념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87번 계량. 고칠 개, 좋을 양. 더욱더 좋게 하다. 계량이라는 말은 개선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인데 예를 들면 전통 한복이 불편하다는 점을 조금 더 편하게 고쳤을 때 개량 한복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88번 개발. 열다 개, 일으킬 발. 개척하여 발전시키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새롭게 열어서 일으켰을 때
개발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89번 개방, 열다 개, 놀 방, 아무나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다. 또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자유로운 것을 보고 개방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90번 개사, 고칠 개, 말사, 노랫말, 즉 가사를 다른 말로 고쳤을 때 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1번 단어 개선, 고칠 개, 좋을 선, 잘못되었던 것을 다시 고쳐서 좋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앞에서 배웠던 개량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음이의어로 전쟁이나 경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도 개선이라는 다른 한자로 된 단어를 씁니다. 92번 개요, 대개 개, 요긴할 요, 요긴할 요라는 한자는 여기서 중요하다, 요약했다 라는 의미예요. 대체로 중요한 핵심 내용만 줄여놓은 것을 개요라고 말합니다. 93번 개인, 낫개, 사람인, 낫개라는 한자는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말인데 개별, 개성 할 때 들어가는 그 개라는 한자예요. 개인이라는 말은 하나하나 낱낱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94번 개조, 고칠 개, 지을 조, 좋게 고쳐서 새로운 구조로 바꾸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을 조라는 한자는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95번 개척, 열다 개, 열다 척. 이 열다 척은 넓히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야를 처음 시작해서 그 길을 닦아 나가서 넓히다 또는 땅을 새로 일구어 나가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96번 개최, 열다 개, 베풀다 또는 열다 최. 모임이나 행사를 열어내는 것을 개최한다 라고 말합니다. 97번 열다 개, 표. 투표가 끝난 뒤에 그 투표함을 열어서 표의 수를 계산하는 것을 개표한다 라고 말하죠. 98번 개혁, 고칠 개, 고칠 혁. 고칠 혁이라는 한자는 원래 가죽이라는 의미가 대표적인데 이 단어에서는 고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래된 제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하다 라고 말합니다. 99번 개회, 열다 개, 모이다 회. 회의를 시작한다, 연다 이런 의미죠. 100번 손객, 집실. 이 손객은요, 사람의 손발할 때 그 손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실이라는 단어는 집이나 방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침실, 거실, 욕실, 교실 할 때 그 실입니다. 그러니까 객실은 손님의 방, 즉 손님이 머물러서 잠을 자는 방을 의미하는 거죠. 101번 거대, 크다 거, 크다 대. 뜻이 같은 한자 두 개를 결합해서 크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큰 것을 거대하다고 말하죠. 102번 거래, 가다 거, 오다래. 사람이 가고 오는 것도 거래라고 말하고 물건이나 돈이 오고 가는 것, 즉 주고받는 것도 거래라고 말합니다. 103번 거리, 떨어질 거, 떠날 리. 이곳에서 저곳까지 얼마나 떨어져서 떠나 있는지 그게 바로 거리인 거죠. 104번 거만, 거만할 거, 거만할 만.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건방지고 불공손한 마음이나 태도를 거만하다고 말합니다. 105번 거부, 막을 거, 아닐 부. 막아서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거부라고 말합니다. 14페이지로 갈게요. 106번. 거실. 살다 방실. 평소에 생활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밤이 되어서 잠자러 가는 곳은 침실. 씻기 위해서 가는 방은 욕실이나 화장실이 되겠죠. 107번. 거인입니다. 클거, 사람인, 아주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말하죠. 108번. 거절, 막을 끊을 절, 남의 제안이나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막아서서 끊어버리는 것을 거절하다라고 말합니다. 109번. 거주, 살다 살다 주, 한 곳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을 거주라고 말합니다. 110번. 거중기, 무거울 중, 틀기. 틀기라는 한자는 기계, 도구, 기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중기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계라는 뜻이죠. 111번. 건강, 굳셀 편한 강. 몸이 튼튼해서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112번. 건국, 세울 나라국.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을 건국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왕건,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13번. 건립, 세울 설립. 탑이나 동상, 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 있게 하다. 이런 것을 건립하다고 말해요. 114번. 건물, 세울 물. 사람이 살거나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나 구조물을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115번. 건설, 세울 베풀 건물이나 시설물을 만들어서 세워두는 것을 건설이라고 합니다. 116번. 건습구, 말을 젖을 공구. 공기에 있는 습도, 그러니까 건조한지 습한지를 측정하는 기구를 건습구라고 합니다. 117번. 건의, 세울 의논할 의논할 의라는 한자는 여기서 의견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회의에서 나의 희망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건의라고 말하죠. 118번. 건조, 말을 조. 말라서 물기가 없는 상태를 건조하다고 하죠. 119번. 건초, 말을 풀초. 물기가 없이 바짝 말라있는 풀, 그러니까 풀을 베어내서 말린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곤 하죠. 마지막 120번. 건축, 세울 쌓을 축. 구조물을 세우고 쌓아 올리는 것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자, 1-1강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2-1강에서 우리 만나요.